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라남도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방역 주간인 15일부터는 집회와 행사의 경우 100명 이상 집회는 금지되고 100명 이상의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뒤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주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73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의 한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수시가 발빠른 조직 개편을 통해 여순사건 TF팀을 만들어 후속 조치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의 제정은 73년간 쌓여온 수건 사업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에 비해 특별법 제정이 너무 늦어진 탓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수시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여순 사건 전담 TF팀 신설을 검토한 것은 이 같은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총무과 산하에 여순 사건 지원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소속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에 앞서 유족회와 관련 단체, 지역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인 셈입니다. 후속사업 추진 등 지원 업무와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적 관리, 사료 수집과 보존, 국가기념일 지정 등 TF팀의 소관 업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배보상 대상의 유적은 빠지고 희생자만 명시되어 있는 특별법의 개정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 기념사업 추진 등도 챙겨야 할 업무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나가고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기념공원 조성 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념공원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활동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순 사건 TF가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족회나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전달하는 역할에도 무엇보다 충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불편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적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73년간 미뤄져온 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종포해양공원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공원 밤빛누리 앞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영상 연출 시간 외에는 전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투명한 유리로 된 구조물 바깥쪽 면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과 사운드를 가미한 디지털 매체 기법입니다. 순천시가 종합버스터미널 일대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건물주의 신청을 받은 뒤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대신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장거리 짚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고흥 짚라인 단선 사고의 원인이 발생 1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흥부는 지난해 9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조사 결과 와이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조사 용역을 추가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고흥 영남 짚라인은 운영 개시 한 달 만에 화물 운송용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논의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시장군수 합의 이후 별다른 소통이 보이지 않아서 예견은 했던 상황이지만 특히 신안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도 신안군도 시군 통합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과 통합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를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군수의 통합 합의 이후 신안은 신안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따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뿐 공동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거 수차례 무한반도 통합 논의에서 찬성 기류가 강했던 신안군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고 여객선이 야간 운항하며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소득도 짭짤해지면서 독자 생존 요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 신안은 새로운 그 신상품으로 부각을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다수 의견들은 목포시와 왜 통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정적인. 신안군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데 목포시의 준비와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흥원 유치전을 거치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섬진흥원을 양보했던 신안군에 목포시가 별다른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포가 이름 빼고는 이름까지도 다 신안군에다 다 넘겨준다고 해야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목포시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목포시는 자치단체가 앞장섰던 과거 무한반도 통합 실패 사례를 들며 민간 주도의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차례 통합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많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그런 거울을 삼아서 반면교사로 해서 민간 주도로 차분히. 갈수록 시군정 전반이 지방선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데다 목포시는 재정 자립도와 지역 소멸 위험지수 악화 등을 신안군은 목포시의 채무와 정치적 소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시군 통합 논의는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예비 경선이 끝나자마자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는 14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골자로 한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자신의 대담집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해남군 화원면 바닷가 바위 틈에서 관광객이 수류탄 한 발을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수류탄은 상당히 많이 부식돼 있었고 폭발 위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류탄은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2,174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22개 시군에 4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무역항에서 항만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항만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항만법 위반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53건 적발했습니다.